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중점을 둬야 할 게 뭐냐면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으로 운동치료가 이제 급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8년 전에 교육받을 때 그 당시 급여가 이제 85,000원 정도였다 하잖아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물가 때문에. 85,000원 중에서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의료보험에 1시간의 운동을 했을 때 88,000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도수치료 이제 개념이긴 한데 실비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그 당시에는 실비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 우리들병원이 처음에 이제 실비를 청구해서 그게 인정이 된 후부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넘었지만 진작에 은퇴를 했어야 될 나이인데 아직까지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실비보험 덕이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계획은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해서 한 65세까지만 열심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물리치료사들이 아까 말한 그 선생님도 그렇지만 보통 70세, 80세까지 다 운동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저를 만나서 MBTI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게 된 기회가 온 것도 좀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서울 쪽에 뭐 MBT가 설치가 돼서 실제로 하고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 성남의 뭐 율병원이나 안 그러면 제가 몸담았던 고양동에 예전 석사님정학과 있을 때 거기 제가 근무했었기 때문에 1년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선생님들은 나를 통해서 배워서 써먹고 있고 몇 군데 있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MBT를 컨셉으로 이렇게 환자들 운동을 적용하는 곳은 다 해야 30곳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실 뭐 저희가 한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밑에 선생님들한테 전해지고 이렇게 해서 교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여건상 그게 저희가 잘 안 되잖아요. 보통 저희도 밑에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3박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면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면허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럼 또 구해서 또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치료사들한테 정말 좋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가 원장님과 상의해서 이 사람이 그만두고도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런 역할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휴식을 하고 또 토요일 날은 돌아가면서 한 달에 2번씩 또 쉬거든요. 저희가 병원이.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들을 제가 만들어 가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또 인컴도 생기게끔 그렇게 이제 여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저 윗사람들 할 수 있는 그 역할이거든요. 그게 아랫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마음 먹었던 대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건강이라면.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구할 건 뭐냐면, 치료를 할 때 보통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PT하고 개인 PT들을 받잖아요. 저희 환자들도 받는 분들 계시는데, 1대5로 할 거냐, 1대3으로 할 거냐, 1대1로 할 거냐,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기준이 보통 1대5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5명의 그러니까 치료사 한 명이 5명의 환자를 슈퍼바이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운동치료에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개입을 안 해요. 환자 스스로가 용량을, 그러니까 어떤 표를 딱 주어주면, 차팅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기부 그림이랑 무게,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 보고 가서 자기가 무게 세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치료사 역할은 그 사람이 잘 하는지, 무게가 맞는지, 그것만 감시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치료실에 상주하면서 슈퍼바이저를 해주는 역할이 결국은 물리치료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는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1대5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더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나하고 더 안 챙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한 명을 세팅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따로 헬스 안 받아도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와서 하겠다고. 어차피 실기로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풀이 많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컨트롤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무릎 운동할 때 이 사람 허리 운동 시키고 이 사람 어깨 운동 시키면 그게 세팅만 돼 있다면 충분히 3명 정도는 손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바쁠 때는 혼자 막 6명도 하고 있지만 보통 한 3명 정도까지는 이렇게 컨트롤하고 선생님들이 사실 다 고년차들이 아닙니다. 보통 1년차, 2년차 선생님들이 운동치료 개념을 배우고
한 달 정도 되면 다 어느 정도는 운동을 처방을 하고 보통 도수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환자는 어떤 운동을 세팅을 해주면 그거를 차팅을 해주면 이제 그 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밑에 실행하는 선생님들이 아주 의자 의자 될까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동두천에서 지금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든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똑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MDT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를 해서 실제로 내 환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냐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운동치료가 좀 하고자 하면 뭐 어려운 건 아닌 거 저는 항상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선생님들이 할 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 어떤 환자한테 그럼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되고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교육을 다닐 때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임핀지 환자한테는 어떤 운동 시켜야 됩니까? 사실 답은 없거든요. 왜냐면 임핀지가 있다고 해서 그 환자의 모든 근육이 다 똑같지는 않다 보니까 또 생활하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운동 처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형화된 툴을 원하다 보니까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고 왜냐면 달라지거든요. 델토이드가 문제가 있어서 임핀지가 오는 건지 아니면 회전근개 때문에 임핀지가 오는 건지 안 그러면 견갑골에 리듬 때문에 임핀지가 오는 건지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딱 집어서 무조건 임핀지가 있으면 이 운동을 해야 된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이제 모호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기능의 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어쨌거나 요즘은 시스템이 이제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 딱 쳐보면 나옵니다. 기능해부학은 숄더 임핀지 딱 누르면 거기에 대해서 뭐 그림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면 한번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환자들 설명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임핀지 환자를 예를 지금 들었지만 임핀지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스캐폴라의 스테빌리티가 떨어져서 글레너 휴메럴 조인트에 결국은 어브노멀 모션 때문에 임핀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글라이딩이나 그럼 롤링이 우리가 이제 롤링을 할 때 글라이딩이 안 되면 델토이드가 너무 항진이 돼서 결국은 부딪히니까 임핀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초점을 스캐폴라 스테빌리티에 맞출 것이냐 안 그러면 염증이 생겨 있는 수프라스파이투스에 맞출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델토이드를 어떻게 인히비션 시킬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그거는 이제 치료사마다 다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죠 이제. 근데 어쨌거나 운동을 하면 보통 이제 임핀지 환자들 우리가 플렉션을 하고 뭐 딜로딩으로 에이비렉션을 하고 뭐 인터널테이션, 익스트루테이션 하겠죠.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본 바로는 대부분의 숄더 환자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터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레스 마이너나 인프라 스파이너투스가 약화가 오면서 결국은 어쨌거나 우리가 팔을 들 때 주 역할을 하는 근육은 휴메러스를 롤링하는 근육이잖아요. 밖으로 돌려주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결국은 바깥쪽 회전근개가 역할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GH 조인트의 리듬이 깨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치료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칼라본이라고 하는 클레비클 자체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엑스레이를 보겠지만 대부분 저는 좀 모든 숄더 환자나 목 환자들을 볼 때 이 사람이 클레비클에 어떻게 생겼는가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클레비클은 정상인데 목이 아픈 사람들은 그럼 뭐 롱고스콜리나 안 그러면은 우리 넥 익스텐서 서비시스 머슬이나 키피티스 머슬들이 어떤 밸런스인지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치료소마다 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을 정해놓고 뭐 도수를 하든지 모빌라이징을 하든지 하고 나서 결국 운동을 처방할 때 포인트를 둘 거는 뭐냐면 첫째는 머슬이나 텐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조인트에 영향을 주는데 조인트에 모빌라이제이션을 할 거냐 조인트에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코디네이션에 중점을 둘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일단 염증이 있는 텐던이나 안 그러면
근육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두 번째는 조인트 스테빌라이제이션, 모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뉴트럴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거를 통합을 해서 코디네이션을 하게 되면 아주 아이디얼한 운동 치료가 되겠죠. 사실 그걸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어떤 모션의 운동을 처방을 해야 과연 숄더의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보통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오라고 해도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옵니다. 조금만 약 먹고 좋아지면 저 일주일에 한 번 치료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고, 진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료가 모든 질병말로 사실은 딱 정해져 있답니다. 자, 임핀지 같은 경우는 보통은 3개월 정도 치료해야 이 사람이 다시 직장을 복귀하든 아니면 의사생활을 복귀해도 다시 반복적으로 아파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딱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3개월은 무조건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3개월 받으라고 하면 안 받죠.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 상담할 때 저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3개월 받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한 달 받으라고 해야 되나? 고민할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서 컨셉을 잡을 때 일단 평가를 해줍니다. 당신의 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4번에서 5번 정도 운동을 하면 보통 15%에서 좋게는 20% 정도의 지구력이나 근력이 회복이 됩니다. 당신의 상태는 지금 60%입니다. 그럼 100%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 정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거든요. 최소 10번 이상은 해야 아마 몸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리죠. 대신 통증은 약을 먹거나 우리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무기가 아니라 닥터들이 처방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소염제나 진통제나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치료하시게 되면 더 빨리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대신 이제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능력이 좋아진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가끔 제가 생로병사나 EBS 명의 같은 거 풀어보면 어깨편을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의사분들이 정말 명의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한테 주사를 인젝션을 해주는데 이게 낫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 아프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시키거든요. 80회 있어도 막.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정말 저런 의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병원을 가면, 특히 이제 종합병원에 가면, 얼마 전에도 저희 환자분이 칼프가 럽처가 돼가지고 이제, 요즘은 수술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붙여놓고, 기부해놓고 이제 그걸 끝내고 나중에 2달 후에 풀어가지고 재활을 하는데, 이 환자분도 처음 왔을 때, 뭐 수술 자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길래 이 환자도 의문을 품고 저도 가능할까? 근데 사실은 가능은 하겠죠. 수초에서 붙여놓나 그냥 못 움직이게 해놓나 똑같긴 한데 어쨌거나 2달 후에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RN 다 나오고 근력 많이 회복된데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가서 충격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굳이 받아봐야 별 효과 없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단순하게 칼프만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2달 동안 기부 쓰는 바람에 옆으로 걸어다니면서 골반 밸런스 다 깨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아예 어덕션이 안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잡습니까? 운동해야지.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지금도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진짜 그렇게 의사의 한마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운동치료가 익숙해져서 정말 운동치료가 여러분의 컨셉이 도수하고 컨셉이 돼서 이펙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의사분들도 그런 걸 가서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면 이 병원의 운동치료가 더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사분들의 역할, 또 치료사의 역할, 또 환자의 책임감 그런 것들이 융합이 되고 잘 섞였을 때 결국은 효과를 내는 것이 운동치료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하지만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책자는 어차피 실장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 내용을 보시면 방법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차피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빌라이제이션을 왜 25번에서 40번 반복을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는 이제 30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30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방하는 방법은 그 뒤에 보면 계산 법칙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단 환자들한테 에비덕션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20번 하고 포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30번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딜로딩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40번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30번 할 수 있겠다. 그러면 40번에서 20%를 가공하 빼버리고 그러면 32번씩 하십시오. 그럼 되거든요. 그럼 이펙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60번을 했어.
그러면, 안티그래비티 델토이드 ABX는 너무 쉽구나. 그때 이제 무게가 들어가는 거죠. 500g 들어보세요. 다음에 시켜봐세요. 힘들어요. 32번 하고.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 처방 방법이 무조건 30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25번에서 40번이란 말이에요. 아까 근육을 위한 도식에서도 25회에서 30회가 원활하면 60% 구간이기 때문에 32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는 벗어났지만 우리가 거기서 20%를 빼고 운동을 시켰을 때 원RM의 60% 운동이 아니라 원RM의 58%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58%나 60%나 도칭 계층이잖아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원래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30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 사람이 20번을 했느냐, 40번을 했느냐, 아니면 100번을 했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용량을 맞춰주느냐. 왜냐면 개인 간 차이가 다 크거든요. 어떤 사람은 2개도 못 들고 500g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50개를 들어요. 그러면 똑같이 1kg 가지고 20번 운동 시키게 되면 어떤 사람은 더 아파서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뛰길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처방하는 방법은 그거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주는 거. 그리고 그 용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준다는 거죠. 증가시켜서 아까 말했던 내성을 키우고 하행성 통증 선생님을 자극을 해서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우리가 역치를 낮춰줘야 되는 거고 아니죠? 역치를 높여줘야죠. 보통 통증은 민감해질수록 역치는 낮아지잖아요. 작은 부와 작은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역치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절을 위한 운동 처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보통 네. 저희가 저 운동을 지금 이 MBT를 하는 게 네. 숄더만 예를 들어서 주셨는데 네. 전 부분이 다 각 부분이 다 되잖아요. 터지죠. 예를 들어 스콜레시스든 네. 포스토피 환자든 네. 변성근이 와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ROM이 거의 안 나오는 사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ROM을 뭐 저렇게 25회, 30회를 하면 다행인데 네. 처음부터 다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속적으로 걸리잖아요. 보통 운동할 때 저희가 예. 도수 40분, 30분을 잡고 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30분 내에 저렇게 저런 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꾸준하게 이 사람을 뭐 매일같이 출하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2번 온다. 도수를 할 때 2번 온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온다. 뭐 월수금 3번을 한다 그러면 저 정도 운동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홀딩을 해야 되는지. 보통은 유럽에서 운동은 보통 이틀에 한 번 했을 때 일주일에 3번 했을 때 이펙트가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매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오는 사람, 일주일에 2번 오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오는 사람들한테는 나머지 시간에 홈 엑서사이즈를 시키죠. 그 저중량 고강도라고 해요. 저중량 고반복이라고. 네. 그러면 이제 아주 포스트피 환자들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네. 힘들겠지만 네. 지금 본인이 통증이 나오거나 네. 어디가 불편해서 왔는데 저희가 운동을 시키면 네. 이게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네. 그때 말로 밍밍한데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뭐 네. 이렇게 하면 네. 중량을 바로바로 올려야 되는지 딱 요것만 하시고 네. 규정화된 요 운동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은 뭐 그 필요가 옵니다. 뭐 이렇게 젖산이 쌓여서 이제 이걸 막 뭐 그래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돼야 되는 건지. 예. 그게 좀 환자별로 케이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예. 환자를 피드백하면서 홀딩을 하려면 팔로업 시키려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25에서 30회 보통 이 25에서 30회를 넘나들게 해서 뭐 ROM이 증가하던 이 통증이 사라지던 이런 거 하려면은 저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왜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느냐를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컴펜세이션이 생겼을 때 결국은 컴펜세이션은 이상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보상작용인데 보상작용이 나타나면 특히 이제 아까 말씀 숄더 환자 같은 뭐 OP를 했든 임핀지가 있든 대부분이 보상작용이 나타나잖아요. 뭐 어퍼 트라페지우스나 레베테가 항진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보상작용이 나타나는 분들의 정상적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됩니다. 1000번. 그래서 자, 당신이 30번씩 3번을 하게 되면 하루에 90번을 하는데 그거를 열흘 동안 하면 900번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12번 정도 하게 되면 당신의 패턴은 정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책임은 환자한테 가는 거죠. 당신이 그럼 하기 싫어서 20번씩 하게 되면 2달이 걸릴 거고, 30번씩 일러준 대로 12번 하게 되면 3주 만에 끝날 거고,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빨리 하고 싶어 하죠. 오래 걸릴 걸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어떻게 환자한테 그럼 그거를, 설득을 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환자들이 그걸 어려워한다고, 30번씩 3번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10번으로 줄일 거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결국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10번씩, 3번씩 운동 5가지 안 하고 한 3가지 시킬 수 있죠. 근데 그게 2주 후에는 이펙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용량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중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하중을 통해서 30번을 반복하게 만들어야만 결국은 이펙트를 낼 수 있는 컨셉인데, 이 환자가 그걸 지루해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펙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해시키냐는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에 달려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죠. 일단은 1000번을 반복을 해야만이 당신이 지금 어깨 올릴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걸 어떻게 없앨 겁니까? 이로 인해서 계속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빨리 얘가 좋아지려면 결국은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걸 나 늦게 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디테일하게 해볼 건데, 자,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줄 거냐. 그럼 임포턴트한 부분들이 운동을 셀렉을 할 때, 그러면 자, 버라이어티한 운동들이 솔더 운동만도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환자한테 운동을 처방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0분, 20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보통 하나의 운동 한 세트를 할 때 30번씩 3번을 하게 되면 보통 한 4,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5가지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펙트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한 보통 20분에서 25분 걸린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방법이 있죠. 기회가 되면은 그거를 내가 알려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수 30분 동안 20분 운동을 시킵니다. 패드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스트로킹을 하거나 컴프레션을 하는 것은 10분도 안 됩니다. 근데 환자한테 이펙트는 다 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가서 운동을 합니다. 5가지, 6가지를.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뭐 도수를 한 30년간 하면서 저도 조금씩 발전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환자들이 맞춰서 세팅을 해야 돼. 이펙트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베드에 누워서 나갈 때는 안 아프게 만드는 게 모토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왜 가능한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여지면 이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자한테 처음에 접근했을 때, 이 환자가 내 환자로 배정이 됐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이직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런 치료 과정을 따라줄 거냐, 안 그러면 물수가 될 거냐는 첫인상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도 도수를 하루에 한 10명, 12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많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전체 총괄을 해야 되고, 원장님이 원하는 것은 어라운드를 저는 원래는 그 목적으로 제가 병원을 갔기 때문에 한데, 환자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화를 많이 안 받아도 연락이 오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도 환자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도수를 사실 많이 안 하고 운동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가능은 하더라고요. 지금도 10명, 12명 자제가.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제가 도수를 강의하러 온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런 컨셉도 있다는 거죠, 이제. 환자한테 이펙트 있게 다가가는 그런 테크닉이, 그건 기회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이제 MBT 운동에 있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결국은 하중 용량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플라시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자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저강도 고반복 운동을 통해서 이펙트를 내야 되고,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처방하는 방법들은 이제 그 도표에 보면은 아까 계산 수식은 다 돼 있잖아요. 계산 법칙 1, 2, 3를 통해서 어떤 계산을 하든 상관없거든요. 내가 처음 평가했을 때 이 사람이 25번을 하든 30번을 하든 40번을 하든 계산 법칙에 따라서 운동 처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산할지 몰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제가 운동 치료를 18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 모든 병원에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은 맞고 싶어서 병원에 오는 거지 놀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특히나 도수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돈을 내잖아요.
더 낫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크거든요. 그럼 우리 치료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그 니조인트 같은 경우는 네. 숄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네.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나오고 네. 스카프라도 나오고 근데 이제 보통 포스토피 환자들은 네. 그냥 강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네. 무릎이 플렉션이든 익스텐션이 거의 안 오는 걸 저희가 이제 붙잡고 막 하잖아요. 내려고. 네. 그거를 이 운동으로 네. 그 가능하게끔 뭐 시간 제약이 없다면 그냥 부담이 없지만 2주는 보통 입원을 하면 2주인데 네. 이 사람은 팔로우를 잘 해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을 한다고 그런 가정하에도 그렇게 완전 강직처럼 리지드처럼 막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네. 요 운동으로 이제 포스트피한테 토탈리를 했던 뭘 했던 네. 그 피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좀 ROM이 많이 나오게끔 드라마틱하게 네. 나올 수 있나 왜 나오죠? 나옵니다. 그게 가능하죠. 그게 왜 가능하냐면, 자, 우리가 니조인트 환자라고 해서 무릎에만 초점 맞출 필요 없거든요. 무릎에 붙어 있는 함스트링이나 쿼드셉스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펠빅에 붙어 있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거는 통증 조절이나 결국은 ROM의 포인트는 서큘레이션이에요, 서큘레이션. 서큘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가 있고 뇌가 있지만, 오장육부나 뇌는 필요해 하면 항상 피를 받죠. 시간이 되면. 근데 우리 페리페럴은 피를 못 받죠. 갖다 그냥 다치나 가버리잖아요. 뭘 해봤죠? 수축을 해봤잖아요, 수축을. 결국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큘레이션은 무릎이 안 움직인다고 무릎 운동만 추가로 시킬 게 아니라 앵클하고 힙을 하면 되는 거죠. 좋아집니다. 힙 조인트의 경직이 풀리고 보통 우리가 토탈리 하거나 안 그러면 리가멘트 인저리 수술하고 안 그러면 ACL, TCL 하고 나서 환자들 보면 앵클 움직임이나 힙 움직임도 안 좋거든요.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무릎에 꼭 필요한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VM 운동을 하지만 애미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빌라이징하고 기구로 하는 모빌라이징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팅을 걸어서 우리가 패시브 모빌라이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RM을 진실하게 하는 거지만 웨이팅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프로에서 니 모빌라이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근육의 서큘레이션은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 좋아집니다. 서큘레이션이 좋아지게 되면 관절도 강제도 당연히 풀리죠. 그러니까 그게 2주 동안 입원해 있는 기간이면 충분히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을 통해서. 토탈리도 어쨌거나 빠르면 2주 안에, 빠르면 늦어도 한 달 안에 어쨌거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M을 하지만 CPM도 결국은 기계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굳지 않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CPM보다 더 좋은 것은 결국은 액티브 운동이라는 거죠. 액티브 운동을 빨리 시작해야 빨리 서큘레이션이 되고 빨리 회복이 되고 리커버리가 되고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서큘레이션의 주 근육에 대한 서큘레이션은 결국은 펌핑이니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장력이 계속 발생해야 피를 공급받고 근육이 리커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도 예전에 우리 무릎 수술하고 오면 주가를 꺾었죠. 엎어놓고 막 훅 물고 누르고 혼자 죽어나죠. 근데 꺾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데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수술하고 와도 환자들은 왜 다른 분하고 다르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게 아니라 결과는 더 빨리 좋아집니다. 불편함 없이. 그게 이제 운동치료를 하니까. 능동운동의 장점은 그거라는 거죠. 스스로가 마음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키면